그날 크리스마스 아침, 엄마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얘야, 너 올해 선물은 왜 안 가져왔어?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철저해.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기 어린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아빠는 소파에 기대 앉아 신문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너만 없으면 완벽한 크리스마스였을 텐데. 그의 말에 여동생 지은이 깔깔 웃으며 내 팔을 툭 쳤다. 오빠, 진짜 빈손. 나한테는 화장품이라도 기대했는데? 나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엄마가 숨겨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선물이야.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모두의 시선이 그 편지에 꽂혔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진실, 그리고 내 복수가 시작되는 단서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아쇠를 당긴 자였다. 그 편지를 처음 본 건 3년 전 할머니의 장례식 후였다. 할머니는 평생 우리 집에서 살았지만 죽기 직전 나에게만 속삭이듯 말했다. 민준아, 내 엄마의 비밀을 찾아봐.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장례 후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은 지영 내 엄마의 본명이었다. 안에는 낯선 남자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빼곡했다. 지영아,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오렴. 내 남편은 모를 거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그 남자는 내 친아빠가 아니었다. 진짜 아빠는 그 편지를 쓴 자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의 뼈를 썩히는 독이었다. 나는 그날 밤 편지를 읽고 울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왜 엄마는 나를 속였을까? 왜 그 남자를 버리고 우리 아빠 아니 가짜 아빠 옆에 붙어 있었을까? 할머니는 왜 그 비밀을 나에게만 물려줬을까? 그 후로 나는 변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밤 그 편지를 펼쳐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이었다. 가족의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을 하나씩 벗겨낼 계획이었다. 크리스마스 아침, 그 편지를 꺼낸 후 거실은 얼어붙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그것을 쥐었다. 읽어봐, 엄마. 내가 숨긴 이 편지. 지은이가 먼저 소리쳤다. 오빠, 그게 뭐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아빠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두 들어봐. 이건 25년 전 이야기야. 엄마, 당신은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그 남자가 진짜 내 아빠야. 그리고 당신은 그를 버리고 아빠를 속여 결혼했지.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민준아. 그건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니. 아니,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뭐냐, 지영아.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 그건 실수였어.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끝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웃었다. 차갑게. 실수. 그럼 왜 할머니가 이걸 숨겼을까? 왜 나한테만 알려줬을까? 이건 시작이야,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실을 드리게.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됐다. 아빠는 엄마를 때렸다. 처음으로 본 적 없는 폭력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내년이 날 속였어. 25년 동안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나에게 매달렸다. 민준아, 제발. 가족을 망치지 마.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나를 망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족의 문제아였다. 공부는 못하고 친구도 적고 직장도 자주 바꾸는 그 모든 게 유전 때문이었다. 진짜 아빠의 피가 흐르는 탓에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증오로 물들였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다음은 돈이었다.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었다. 아빠는 중소기업 영업팀장, 엄마는 주부지만 은근히 재테크를 잘했다. 지은이는 대학생으로 장래가 밝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직장에서 배운 네트워킹을 이용해 아빠의 회사 비리를 파헤쳤다. 그는 고객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증거를 모으면 충분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증거를 회사에 보냈다. 크리스마스 후 일주일 만에 아빠는 해고됐다. 엄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거니? 우리는 내 가족이야. 나는 대답했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속인 거짓말쟁이일 뿐이야. 이 지은이는 나와 거리를 뒀다. 그녀는 엄마 편이었다. 오빠, 너무 잔인해.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그녀가 태어난 후 엄마는 나를 더 차갑게 대했다. 어쩌면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그 옛 연인을 떠올렸을 테니까.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지은이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포스팅했다. 나는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친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 속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했다. 지은이는 남자친구와의 불륜을 숨기고 있었다. 대학 선배와의 관계였다. 나는 그 사진들을 그녀의 팔로워들에게 퍼뜨렸다. 너의 완벽한 언니는 이런 사람이야.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학교에서 퇴학 위기,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주먹질, 지은의 절규.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공정함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는 거. 그러나 복수는 나 자신도 갉아먹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집중이 안 됐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족 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아빠를 찾았다. 편지의 주소로 추적한 결과 그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50대 중반의 남자, 내 얼굴과 닮은 눈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챘다. 너 지영이의 아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했다. 그녀가 날 버린 건 내 할아버지의 압박 때문이었어. 재벌 집안이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 집안이 재벌? 엄마가 숨긴 또 다른 비밀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을 제안했다. 복수하지 마, 용서해라.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나는 그의 도움을 빌려 엄마의 재테크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불법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증거를 모으면 감옥행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엄마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주부, 불법 투자로 구속. 가족은 무너졌다. 아빠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는 다 잃었어. 지은이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어딘가로.
엄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아들아.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진짜 아빠의 카페에서 일하게 됐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크리스마스 그날의 웃음은 이제 영원한 침묵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아니, 자유일까? 아니면 그냥 망가진 자일까? 복수의 끝자락에서 나는 부산의 그 카페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서울의 그 크리스마스 아침이 떠올랐다.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후의 비명. 진짜 아빠 이제는 그냥 자버지라고 부르는 그 남자는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나도 내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엔 여전히 얼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20대 후반 부산의 작은 어업 마을에서 태어났다. 대학 시절 서울로 올라와 건축을 공부하다 엄마를 만났다. 그녀는 재벌 3세의 딸로 가출 중이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행복했지?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개입했어. 그 남자는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돌아갔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엄마를 미워했다. 아니, 미움 너머에 연민이 싹 텄다. 그녀도 피해자일까? 재벌 집안의 압박,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연민은 복수를 정당화하는데 방해물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지은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오빠.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여기서 뭐 하러 왔어?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울었다. 엄마가 감옥에서 자살하려 했어? 아빠는 병원에, 집은 팔았어. 모든 게 끝났어. 내 탓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탓. 너희가 먼저 날 배신했어?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그 편지. 엄마가 왜 숨겼는지 알아? 할머니가 강요했어? 할머니가 재벌 집안의 비밀을 지키려 했던 거야? 우리는 다 속은 거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할머니. 그녀가 장례식에서 나에게 편지를 준 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할머니의 일기였다. 지영이를 재벌로 되돌리기 위해 민준이를 이용해야 해. 그 아이의 피가 우리 집안을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의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도구로 봤다. 진짜 아빠의 피를 이용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 거였다. 지은이는 계속 말했다. 오빠, 복수 그만해. 엄마가 편지 썼어. 읽어봐. 그녀가 건넨 봉투는 감옥에서 온 것이었다. 엄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행복했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가 날 협박했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내 남동생의 미래를 망친다고. 나는 선택해야 했어. 가족 vs 사랑. 나는 가족을 택했어. 미안해.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엄마도 고통받았던 거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감옥에, 아빠는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지은이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가, 더 이상 오지 마. 그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키우기 시작했다. 부산의 바다는 나를 치유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가족의 얼굴들이 나를 저주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후회는 시작이었다. 나는 재벌 집안을 조사했다. 엄마의 본가, 한진그룹. 그들은 엄마의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다. 할머니는 그 집안의 하녀 출신으로 비밀을 지키다 죽은 거였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가 떠올랐다. 이번엔 재벌을 무너뜨리는 것.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다. 한진그룹의 세금 탈루, 뇌물. 작은 단서지만 언론에 터뜨리면 타격이 컸다. 나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뉴스가 터지자 주가는 폭락했다. 엄마의 남동생 내 삼촌근 사임했다.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 그는 나를 말렸다. 민준아, 그만해. 이건 내 엄마의 집안이야. 내 피가 흐르는 곳이야. 나는 소리쳤다. 피. 그 피가 날 망쳤어요. 우리는 다퉜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나랑 똑같아. 분노에 사로잡힌. 하지만 사랑이 답이야.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사랑.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엄마를 향한 그 감정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다. 나는 복수를 멈췄다. 아니, 방향을 바꿨다. 재벌을 무너뜨리는 대신 엄마를 구출하는 쪽으로. 감옥에서 엄마를 만났다. 그녀는 쇠약해져 있었다. 민준아. 왜 왔어?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용서해주면 돼. 우리는 울었다. 그 순간 증오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엄마의 판결은 유죄. 출소까지 2년. 지은이는 돌아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불륜의 결과였다. 오빠, 도와줘. 나 혼자 못해.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부산 카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가족은 재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아빠는 여전히 병원에, 재벌 집안은 나를 적으로 봤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왔다. 내가 한 집 때문에 집안이 흔들렸어. 하지만 내 엄마를 풀어줄게. 대신 비밀을 영원히 지켜. 나는 동의했다. 거래였다. 엄마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재벌의 꼭두각시가 됐다. 그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대신 돈을 받는 거?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지옥이 시작됐다. 나는 자유가 아니었다. 여전히 속박된 채였다. 크리스마스 그 편지는 영원한 저주였다. 엄마가 출소한 날 부산공항에서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민준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지은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혼자 살 거야 라는 편지 한 장이 전부였다. 카페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고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엄마는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두 갈래 길 앞에 섰어. 아버지와의 사랑, 아니면 집안의 안정. 나는 안정을 택했지만 후회했어. 매일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를 떠올렸으니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내가 더 아플까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벌 집안 한진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촌은 나를 불렀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만난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내 덕에 주가가 회복됐어.
이제 내 목이야. 그는 수표를 내밀었다. 억 단위의 돈 이걸로 내 가족을 돌봐. 대신 입 다물어 나는 돈을 찢었다. 이게 다예요. 제 삶을 사는 데가. 그는 웃었다. 내 피가 우리 집안의 피야.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탓이에요. 왜 엄마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그의 말은 나를 자극했다. 운명. 그럼 내 복수는 운명이었나? 나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다. 재벌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재개했다. 이번엔 내부에서. 삼촌의 비서를 매수했다. 그녀는 그룹에 회계 장부를 줬다. 거대한 횡령 증거였다. 나는 그 증거를 언론에 넘겼다. 스캔들이 터지자 한진그룹은 지진을 맞았다. 주주총회에서 삼촌은 쫓겨났다. 집안은 분열됐다. 엄마는 나를 탓했다. 민준아, 왜 또? 나는 소리쳤다. 엄마, 이게 끝나야 해. 당신의 고통이 끝나야. 하지만 그녀는 무너졌다. 내가 날 구한 게 아니라 더 망쳤어. 지은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버리고 나에게 의지했다. 오빠,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나는 웃었다. 민준이. 강한 이름으로.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나는 아버지와 엄마를 봤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옛 연인. 그 광경은 나를 안정시켰다. 어쩌면 용서가 시작일까? 하지만 재벌의 반격이 왔다. 그들은 나를 고소했다. 비밀 유포죄. 법정에서 나는 홀로 섰다. 변호사는 없었고 증언은 모두 적대적이었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인, 내 행동은 가족을 파괴했다. 나는 항변했다. 가족. 그들은 날 속였어요. 복수는 정의예요. 하지만 재판은 유죄. 3년형. 감옥에서 나는 엄마의 편지를 받았다. 민준아, 내가 옳았어. 하지만 사랑으로 싸워야 해. 그 말은 나를 바꿨다. 나는 출소 후 복수를 버렸다. 카페를 팔고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가족과 함께. 아빠도 돌아왔다. 그는 용서했다. 민준아, 우리는 다 상처받았어. 이제 치유하자. 하지만 치유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 재벌은 여전히 우리를 감시했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왔다. 내가 이겼어. 그룹은 무너졌어. 이제 평화롭게 살아. 그는 총을 내밀었다. 자살해. 그럼 내 가족을 풀어줄게. 나는 웃었다. 아니요. 살 거예요. 그는 발포했다. 하지만 빗나갔다.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이 왔고 그는 체포됐다. 그 사건 후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크리스마스에 다시 모였을 때 선물은 없었다. 대신 편지. 각자의 사과 편지. 웃음소리가 들렸다. 진짜 웃음. 마을 생활은 조용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 우리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진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 카페는 상처의 상징이었다. 엄마는 요리를, 아버지는 커피를, 지은이는 아이를 돌보며 아빠는 정원을 가꿨다. 나는 손님을 맞이했다. 미소로.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재벌 잔당이 보낸 위협 편지. 포기하지 마. 내 피는 우리 거야.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지은의 아이가 납치될 뻔했다. 밤에 검은 차가 마을을 배회했다. 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샀다. 불법이지만 선택이었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다. 우리는 나무를 장식했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삼촌, 선물은
나는 편지를 꺼냈다. 이게 선물이야. 이번엔 용서의 편지였다. 모두에게 미안하고 사랑해. 엄마가 읽으며 울었다. 민준아,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삼촌이 나타났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미쳤듯이 소리쳤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칼을 들었다. 아버지가 막아섰다.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의 싸움이 벌어졌다. 삼촌의 칼이 아버지의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나는 총을 쐈다. 경고로. 하지만 그는 돌진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다. 경찰이 왔다. 살인죄. 나는 다시 감옥으로. 가족은 무너졌다. 엄마는 자살했다. 지은은 아이와 도망쳤다. 아빠는 내가 우리를 지키려 했어 라고 편지를 보냈다. 감옥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걸. 그것은 순환이었다. 출소 후 나는 홀로 살았다. 제주 바다 앞에서 크리스마스마다 편지를 쓴다. 가족에게 용서해. 하지만 답은 없다. 침묵만. 홀로 제주에서 산 지 5년. 바다는 여전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삼촌의 피, 엄마의 시신, 지은의 절규. 나는 작가가 됐다. 복수 이야기를 쓰며. 책 제목은 그 크리스마스 편지였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빈곤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늙었지만 눈빛은 강했다. 민준아, 지은이가 돌아왔어. 아이와 함께 그녀는 서울에서 패션숍을 열었다. 성공했다. 오빠, 용서해. 우리는 안겼다. 아이는 삼촌 하며 웃었다. 재벌은 무너진 후 새 주인이 됐다. 그들은 사과했다. 과거를 용서해. 나는 돈을 기부했다. 상처받은 가족들을 위해. 이제 복수는 끝. 치유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엄마의 친구. 내 엄마의 마지막 말을 전할게. 민준이를 사랑해. 그는 내 자랑이야.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선물은 편지. 웃음소리가 울렸다. 진짜로. 시간이 흘러 우리는 치유됐다. 카페는 번성했고 가족은 단결됐다. 나는 결혼했다. 지은의 소개로. 아내는 내 상처를 안아줄게 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희망. 마지막 크리스마스, 우리는 모두 모였다. 편지를 꺼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사랑하자. 웃음이 터졌다. 침묵은 끝났다. 복수는 가르침이었다. 사랑이 진짜 힘이 나는 자유로웠다. 영원히.